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MCU에서 랜달 스펙터는 가상의 영화 툼버스터의 주인공 스티븐 그랜트를 연기하는 형 마크 스펙터와 같이 근처 동굴에서 놀았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설정입니다. 툼버스터의 포스터를 보면 위험이 닥칠 때 스티븐 그랜트는 겁이 없다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픈 마크가 바로 여기서 스티븐 그랜트 자아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포스터에는 타임리 아틀라스 스튜디오 제작 영화라고 적혀 있는데, 마블 코믹스의 전신이 타임리 코믹스 그리고 아틀라스 코믹스라는 점에선 의미심장한 이름이며, 더거 펄린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는 문나이트를 창작한 작가 더거 맨치와 아티스트 돈 펄린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어린 마크가 어린 랜달의 금붕어 그림에 꼬리 지느러미가 하나만 있다고 놀린다는 점에서 마크는 일찍이 또 다른 자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붕어와 그 꼬리는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소재로, 1화에서 거스는 처음에 꼬리 하나만 있었지만 갑자기 두 개가 생겨서 스티븐이 놀라고 가게 직원한테 따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스티븐에게 마크 자아가 있다는 1화 엔딩을 위한 복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화에서 마크 슬래시 스티븐의 수조에 갑자기 금붕어 두 마리가 있는 것은 마크와 스티븐이라는 두 자아가 서로 화해해서 공존하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수조에는 드라마에 나온 모든 장소가 압축적으로 나와서 단순한 수조가 아니고 중요한 플롯 디바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붕어가 마크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느러미 하나의 랜달의 그림은 어린 시절부터 다중인격이 될 수 있었던 마크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마크가 동굴에 들어가기 전 콘슈와 유사한 새의 해골을 발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이때부터 콘슈가 마크를 지켜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콘슈가 마크를 아바타로 선택할 때 이미 정신이 분열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어하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콘슈는 정신이 분열될 잠재력을 가진 어린 마크를 신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죠. 콘슈가 정신이 분열된 이를 아바타로 원하는 대목은 다양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아서 헤로우는 퍼트넘 병원 장면에서 자신에게는 볼펜이 필기구이지만 걔에게는 장난감이라고 말하면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인식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로우가 암미트를 봉인한 도구가 되었을 때 그는 커피잔의 커피를 모래로 인식합니다. 암미트에게 커피는 모래겠지만 인간 아서 헤로우에겐 마시는 음료인 것이죠. 그런데 아서 헤로우가 암미트를 봉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서와 암미트의 두 관점, 두 인식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신의 아바타가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 점으로 보아서 콘슈는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아바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작에서도 있는 대목으로 콘슈에 의해 선택을 받으면서 문나이트의 정신이 망가졌다는 묘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설정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마크는 스티븐이라는 자아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콘슈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 마크가 스티븐의 자아를 만든 이유는 친한 이웃이 알고 보니 나치 전범이었고, 그 전범이 마크와 같은 또 다른 유대계 미국인을 고문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1화의 제목 금붕어 문제는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는 도시전설을 토대로 기억을 못하는 스티븐에 대한 비유일 수 있지만, 이후 이 드라마가 금붕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진 스티븐을 소개하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티븐이 어머니와 계속 가깝고 상대적으로 마크가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는 점에서 마크의 내면 세계를 프로이드적으로 접근했을 때 스티븐을 초자, 슈퍼 에고로, 마크를 자, 에고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에 나온 제이크 로클리를 원초와 이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이크 로클리는 원작이나 MCU에서나 가장 폭력적이고 원초적인 자아이기 때문이며, 이번 MCU에서 스티븐은 마크에게 자주 잔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이크 로클리 자아가 바로 두아트에서 이집트 사건에 나오지 못한 더 숨겨진 자아일 것입니다. 스티븐과 마크 둘 다 모르는 더 잔인한 자아가 있다는 것이 4화부터 나왔고, 쿠키 영상에서 제이크가 아직 콘슈에 충성하는 자아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콘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스티븐은 석관에서 나와서 마크와 만났는데 제이크는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두아트는 이집트의 사후세계라는 MCU에 실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이크 로클리가 보이진 않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크가 사망한 것은 제이크 로클리의 자아, 영혼도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콘슈의 영향에 있기 때문에 석관에 갇혀있는 걸로 묘사가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두아트라는 병원 복도와 퍼트넘 병원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트넘 병원은 4화에서 마크가 눈을 뜬 정신병원 라운지, 그리고 아서 헤로우의 사무실 뿐이며, 병원 복도 자체는 두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트넘에서 아서 헤로우는 타웨레트를 이상한 동물로 취급을 하는데, 타웨레트가 있는 두아트에선 불가한 언행일 것입니다. 또한 복도에선 스티븐과 마크가 모두 각각 존재하지만 퍼트넘에서는 마크 혼자 존재합니다. 또한 퍼트넘 병원 라운지에선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빙고 숫자를 부르던 할아버지가 바로 공원에서 분장을 한 버트런드 크롤리
컬리이며 컵케이크를 나눠준 사람은 안톤 모가트의 보디가드입니다. 과일 칸을 옮긴 사람과 마크를 안 친 사람도 스티븐을 조사하러 온 요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 버트런드 크롤리는 문나이트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노숙자입니다. 또한 5화에서 마크가 진실을 거부하고 문나이트로 돌아가기 싫다고 때를 부릴 때 타웨레트의 복도에서 퍼트넘 병원으로 공간이 바뀝니다. 타웨레트의 복도는 마크가 사망했으므로 진실일 수밖에 없는데 마크가 진실을 거부할 때 퍼트넘 병원이 나온다는 점에서 퍼트넘 병원은 두아트, 이집트의 사후 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티븐도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거부할 때 타웨레트의 복도에서 퍼트넘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퍼트넘 병원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연출입니다. 게다가 퍼트넘 병원이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는 6화에서 콘슈가 마크와 스티븐을 해방시켜준 직후입니다. 이를 통해 퍼트넘 병원과 사후 세계인 타웨레트의 복도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콘슈가 정신이 분열된 아바타를 원한다는 점에서 또 마크에게 너의 몸은 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아서 헤로우가 콘슈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쿠키 영상에서 제이크 로클리를 통해서 콘슈가 마크를 실제로 속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콘슈는 이 드라마에서 결코 마크에게 우호적이고 도움을 주는 선한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크의 육체를 탐하고 속이는 실제로는 대립관계에 있는 신인 것이죠. 이는 공교롭게도 원작의 연재와 유사합니다. 원작에서 콘슈는 마크의 신체를 차지하고자 마크를 환상의 정신병원에 가두고 문나이트는 너의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인 안미트는 콘슈를 도와서 그 환상의 정신병원의 의사로 나와서 마크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팬들로부터 큰 인기를 받은 만큼 드라마도 이 맥락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원작의 시놉시스에는 신과 괴물도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신과 괴물이라는 6화 제목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과 괴물이라는 구절 자체는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에서 나온 유명한 구절인데 6화에서 신과 괴물이 모두 나오고 또한 문나이트의 신부 라일라가 스칼렛 스카라브가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집트 신화의 신들은 원작이나 MCU에서나 오버보이드라는 신들의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아바타가 없으면 현실 세계에 실제로 영향을 주기 매우 어렵다는 설정입니다. 따라서 콘슈는 마크를 마지막까지 조종하고자 퍼트넘 병원이라는 환상의 정신병원이라는 마크의 내면 세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퍼트넘 병원에서 콘슈는 아서 헤로우로 나와서 마크를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서 계속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타웨레트는 마크가 인식하는 사후 세계가 병원 복도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마크가 죽어도 퍼트넘 병원을 만든 콘슈는 살아있고 콘슈와 마크의 연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퍼트넘 병원이 죽은 마크의 내면의 유일한 장소이고 따라서 사후 세계를 인식할 때 그 병원에 기반을 해서 사후 세계를 병원 복도로 인식한 것이죠. 5화에선 퍼트넘 병원에서 주사약을 맞은 뒤 타웨레트의 복도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점에서 둘은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을 주입할 때 아서가 난 너의 적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마크가 간호사들에게 저항한다는 점에서 약을 맞았기 때문에 타웨레트의 복도로 이송된 것이 아니고 마크가 저항을 해서 진실을 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타웨레트의 복도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타웨레트의 복도와 퍼트넘 병원을 같은 곳으로 연결해서 보기엔 막상 복도에 마크를 제압하는 간호사들이 없었고 또 갑자기 스티븐도 나왔죠. 그렇다면 5화에서 왜 아서는 마크에게 스티븐에게 다 털어놓으라고 말하면서 마치 둘을 화해시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마 이것은 마크의 내면 세계이고 마크는 콘슈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점, 또 5화에서 콘슈는 아직 우샤부티에 봉인되어서 약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따라서 퍼트넘 병원의 아서는 본래는 콘슈가 마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이지만 콘슈가 봉인된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마크의 내면 세계의 일부이므로 마크의 저항에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 발맞춰줄 수 있는 것이죠. 마크는 6화의 퍼트넘 병원에서 아서의 발에 피가 묻은 걸 발견하고 자신이 옳다고 직감합니다. 이는 신인 콘슈마저도 아바타 계약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진실을 완전히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피까지 가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콘슈도 더 큰 힘을 공들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 어차피 제이크는 여전히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마지막 화는 해피엔딩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신과 아바타 계약을 끝내고 자신의 복잡한 내면과 화해한 마크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여전히 화해할 내면이 또 남아있고 여전히 신의 아바타, 즉 노예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이 드라마의 진정한 메인 빌런은 콘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엔딩을 해피엔딩처럼 속 시원하게 연출하는 그 역량이 바로 이 드라마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제이크 로클리의 첫 등장이 아주 통쾌하고 강렬했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에선 원작처럼 운전기사로서의 제이크 로클리 모습을 볼 수 있고 원작에서 마크가 타고 다니는 스펙터코프 리무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참고로 아서가 수감된 신케비치 병원은 1980년 문나이트 최초 솔로 시리즈의 아티스트 빌 신케비치의 이름을
이름을 딴 것으로 그는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초현실적인 그림들, 예를 들어 데몬 베어 사가 등을 남겼습니다. 6화에서 그가 아서에게 한 인사말이 Laters Gators인데 이는 어린 마크가 렌달과 동굴에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했던 인사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영미권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인사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어머니 때문에 스티븐이라는 자아가 만들어지고 훗날 자아들의 균형마저 깨졌다가 이제 서로 화해했다는 점에서 마크가 본 가장 마지막으로 따뜻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되새길 수 있을 정도로 트라우마를 극복했고 자아의 균형이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드라마의 표면적인 악당인 암미트가 미래에 일어날 죄를 미리 심판하는 악어신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중에 보자 악어들아 인데 악어가 암미트 같은 악당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치면 암미트 같은 악당들을 벌하기는 벌하되 지금 벌하지 않고 laters 나중에 벌하겠다, 즉 범죄를 저지른 후에 벌하겠다는 문나이트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사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아서 헤로우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영웅적인 각성 멘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서는 최종 결전에서 마크에게 암미트가 일찍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렌달을 구하지 못했을 어린 마크를 미리 죽여서 스펙터 가족을 행복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장면은 갑자기 제이크가 나와서 아서를 제압한 것으로 훅 지나갑니다. 이후 마크가 콘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퍼트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퍼트넘 장면의 마지막에서야 자신이 문나이트가 되어 세상의 악과 싸우겠다고 스스로를 믿고 다짐하면서 마크가 Laters Gators 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의 아서는 제가 봤을 땐 콘슈가 만든 그저 아서의 이미지일 뿐이지만 이런 맥락에서 저 대사는 어린 시절에 암미트가 널 미리 죽였다면 이라고 말하는 아서의 비난에 대한 마크의 실질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크가 문나이트가 되기로 다짐했을 때 마크가 직접 한 말이기 때문에 I am Iron Man 같은 영웅적인 각성의 멘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Laters Gators는 아서 말대로 렌델의 사고를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더라면 마크는 결코 문나이트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사전에 심판하는 것이 오히려 죄인이 반성하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은 이 장면 직전에 사전 심판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드라마의 회차에 숨겨진 QR코드의 의미가 인상적입니다. 1화의 QR코드를 입력하면 문나이트가 데뷔한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 32호를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나이트의 기원이기도 하고 해당 회차에서 문나이트가 늑대인간과 유사한 자칼과 싸운다는 점에서 접점이 있습니다. 2화의 QR코드는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 33호를 읽게 해주는데 바로 여기서 문나이트는 늑대인간을 사냥하라고 사주한 이들이 늑대인간을 무기로 쓰려는 것을 알게 되고 늑대인간과 힘을 합쳐서 싸우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접점이 있습니다. 5화의 QR코드를 입력하면 빌 싱케비치가 그린 1980년 문나이트 1호를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슈에서 문나이트의 사막에서 죽어가는 용병 기원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근데 문제는 6화의 QR코드인데 6화의 QR코드를 입력하면 정복자 칸과 문나이트가 싸운 이슈가 나옵니다. 이 이슈는 제가 일찍이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드라마 6화에 칸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본가에 의하면 원래는 스티븐이 유명한 파라오들을 읊는 장면에 캉의 젊은 시절인 파라오 라마투시 언급될 예정이었으나 결국은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캉의 젊은 시절인 라마투스의 디자인이 드라마에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결국은 연관시키려고 했던 것이네요. 정말 캉이 문나이트와 향후 MCU에서 직접적으로 갈등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라일라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라일라라는 캐릭터 자체는 MCU 오리지널이지만 그 역할은 원작의 마크의 연인 마를린과 유사합니다. 마크가 문나이트가 된 고고학 팀에 아버지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 마크와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원작에서 마를린은 스칼렛 스카라브가 아닙니다. 이번 드라마로 MCU에 입성하게 된 원작의 스칼렛 스카라브는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이집트의 히어로입니다. 비록 단역이고 때때로 캡틴 아메리카 일행과 싸우는 악당이었지만 스칼렛 스카라브는 이집트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라면 영국이든 나치든 어느 나라든 이용하거나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원작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마지막 화에서 이집트의 슈퍼히어로라는 점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작에선 루비 스카라브라는 별개의 아이템으로 수능력을 얻고 타브레트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MCU와 원작은 서로 다릅니다. 결국 드라마 문나이트도 MCU 작품이었습니다. 워낙 독창적이고 진중해서 MCU에 정형화된 공식에 벗어났을 뿐
이미 마드리프의 GRC 포스터 앤세스터 플레인, 선조들의 세계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MCU인 걸 티를 안 내는 좋은 MCU 작품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간만에 정말 진중하고 독창적이고 캐릭터가 살아있는 것 같은 MCU 작품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 시즌2가 확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얼른 확정이 되어서 폰슈와 마크의 갈등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길 바랍니다.